반갑습니다. 손님이 잘생긴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박종규입니다. 제가 친구들이 옆에 와 있는데 친구들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광고하냐? 부동산들 담합했냐? 아니면 뭐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서 너 가두리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제발 그런 음모론 좀 펼치지 말고 그런 질문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나 창피하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해프닝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가두리 부동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두리란 뭐냐면 특정 아파트 가격을 그 이상이나 그 이하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고정해서 그 가격에 거래되도록 유도하게끔 하는 단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가둔다라는 표현인데 사전에 단어가 있거나 실체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때 본인들 집값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야, 이건 가두리야. 아, 제발 왜 이렇게 가두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 동네가 비인기 지역인데 가격 상승이 더디니까 아니 우리 집 집값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왜 이만큼에 광고하냐? 비싼 게 더 맞아? 하면서 아 이거 부동산이 가두리치네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집값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지역 간의 아파트 값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편차는 반드시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제가 있는 세종이든 제가 살았던 대전이든 제가 투자를 한 청주든 평택이든 서울이든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 가격 편차 때문에 생기는 가격 상승의 속도라든지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 가격이 분명히 낮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낮다라는 이유에 대한 가해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대상을, 가해자인 대상을 부동산으로 몰고 가는 거죠. 가두리에 대한 실체는 사실 없습니다. 가두리라고 하는 분들 보면 아까 친구가 저한테 했던 질문처럼 왜 아파트 광고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 아니면 낮은 물건들을 내리지 않느냐, 니네 뭐 담합하냐, 니네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가두리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일단 신뢰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이 싫고 내 집값은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물건이 그냥 싸게 나와 있는 게 싫은 거야. 왜 도대체 이 물건이 왜 이 가격에 나와 있을까? 그냥 싫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피해자가 돼 있는 거고 누군가의 가해자를 찾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야, 부동산 가두리 치지 마. 우리 부동산 가격은 뭐 이만큼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정작 시장에서 그 가격에 안 받쳐주는데 그 가격이 받고 싶다라고 가두리 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가두리라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비싼 가격이 맞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싸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빠서 실수로 못 내리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 편차에 의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잠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또는 이제 손님이 너무 붐벼서 내리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 시세 변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인지라 수백 개의 물건을 관리하다가 가끔 실수해서 못 내릴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부동산의 실수가 맞습니다. 실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매도인이 그 가격에 내놔달라고 한 거야. 사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도인이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가격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냥 내 집 값은 요거여야 되는데 왜 이거에 내놨냐고 하시는 분들이 안 입고 온 거예요. 그게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왜 이 가격에 내놓았냐라고 이 가격에 내놓고 싶은 분들이 그냥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야, 이 가격에 내놔 있네? 야, 저 부동산 광고 저거 가두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광고가 나와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자분들은 그 매도하는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어요. 중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매도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성향, 그리고 타이밍, 재산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정하고 매도 가격을 정해서 내놓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네이버 부동산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광고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매도자분들이 그 가격을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 시차에 의해서 조정을 못할 수는 있지만 매도자분들이 내놓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가두리라고 말하는 특정 행위를 부동산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꼽자면 정말 그 어려운 형편, 그러니까 소위 그 가두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 맞다나 진짜 이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막 가난해.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뭐 남들은 중개 잘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도 못하고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매도자가 뭐 7억 5천에 내놔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7억입니다 선생님, 7억에 파시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안 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본인들이 내놓는 건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본인들 집값이 뭐 5억이야 근데 4억에 이거를 하자고 하면 할 겁니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호구가 아닌 이상은 진짜 일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변 친구한테 말 한마디만 물어봐도 절대 4억에 안 내놓을 겁니다. 근데 가두리를 친다?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고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띡 4번. 그러면 가두리란 말은 대체 왜 나올까? 이게 결론인데 아까 위에서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실수로 부동산들이 수정을 못했거나 못 내렸거나 하는 거인데 이게 그 원론적인 답변이 되진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매도자분들이 그냥 그 가격에 내놓는다는 게 결론적인 겁니다. 그냥 그 가격이 정말 팔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제 더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취득세, 양도세, 1가구 2주택, 뭐 다주택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냥 가두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전반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두리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두리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두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인 집값에 미쳐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는 항상 그 음모론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7억 5천에 막 줄 세우는 거야. 나는 막 8억에 팔아야 되는데 7억 5천이라고 막 가두리 쳐서 내놓게 했을 거야.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7억 5천 7억에 받쳐주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9억이니 10억이니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 자유 경제 체제에서는 분명히 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내 집이 좋을 뿐이에요. 그냥 내 집에 미쳐있고 내 집값만 생각을 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거야. 우리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들이 광고를 그렇게 해서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정작 그렇게 내놓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 가격도 거래가 안 되면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음모론이 가득 차 있고 그 음모론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자, 특정 부동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가두리를 친다는 표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 자기가 잘못을 했거나 어떠한 사실이 자기 스스로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회피하려는 사람들 있죠. 내 잘못이 아니야, 남 탓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음모론만 막 펼치는 거지. 그냥 인정하고 좀 손해보고 자기 투자 스타일, 자기 위치에 맞게 투자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자세를 좀 취하신다면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구태여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남 탓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가두리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잘못이 없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성격이지만 이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말 저기는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졌는데,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의 잘못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중개시장이라는 것은 있어 왔고 중개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온전한 영업활동이다 보니까 남을 사기칠 수도 있고 못 믿을 만한 행동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온 그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중개사라는 거는 좀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직업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신뢰가 쌓여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믿어서 이런 단어들이 생성된다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잘못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중개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생기지 않게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소통하고 다가가고 믿음과 신뢰로서 중개를 해드리는 게 중개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명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선동은 한 문장이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데에는 수십 장의 자료가 필요하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지만 늘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선동이라는 거는 문장 하나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 문장, 그 선동하는 문장 하나를 반박하려면은, 그 사실을 반박하려면 수백, 수십, 수천 가지의 자료를 갖고 와서
수십 장의 자료로 제가 이렇게 진짜 열변을 토하듯이 해명을 해줘야지만 그게 반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두리 친다라는 표현으로 나쁜 부동산을 만들어낸 데에는 제목 한 줄이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자료와 정말 많은 사실이 뒷받쳐주는 행위가 필요하다. 자, 결론은 가두리라는 말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집가 상승이 되었으면 하는 그 누군가의 이기심에 속아서 선동당하지 마시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손님들과 중개사분들 간의 끈끈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건전한 중개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